2017년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마찰력의 특징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지고요. 그리고 또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입사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입사각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선인 법선과 이루는 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굴절광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굴절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때 가 같은 경우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장은 또한 골부터 골까지도 이 의미를 합니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번에 있는 진폭 같은 경우에는 마루부터 이제 진동 중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 중심부터 마루까지 혹은 진동 중심부터 골까지 이 사이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번의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길이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0.3A와 0.4A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0.7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질량 2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여기서 m은 질량 그리고 v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4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그림과 같이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구를 붙여놨을 때 전하로 대전된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기 A에다 가까이 댔대요. 자, 그러면 이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게 되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쑥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B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전자가 다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때 얘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번인데요. 7번은 부피가 6m일 때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죠. 근데 이 보일 법칙일 때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압력 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부피 곱하기 압력은 일정해요. 왜냐면 보일 법칙에 의해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여기서는 3하고 8이죠. 그래서 압력이 8일 기압일 때 부피가 3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3, 8, 24죠. 그럼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가는 24 해서 가는 4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이때 물질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나 다 중에서 제일 붙어있는 것이 고체죠. 그렇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기체. 그래서 순서는 액체, 고체, 기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뭐가 될까요? 칼슘 이온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자식은 하고 나왔는데 암모니아 분자래요. 암모니아 분자는 NH3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질소 하나, 수소 3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다음에 CO2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C 그리고 양쪽에 O 2개 이렇게 그리고 H2O2 같은 경우에는 O 2개에다가 H 2개 이렇게 붙은 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얘는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모두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그것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래요. 얘는 기체 반응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 기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소기체가 2일 때 산소기체는 1이죠. 2대 1대 2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구나 라는 것을 실험 1과 2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 3에서 2대 1대 2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세 종류의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될 때 식인데요. 지금 KOH, NaOH, NH4
OH 얘네들 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OH-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 이게 OH- 수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물이 기공을 통해 증발하는 현상은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물의 이동 통로인 가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얘는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네, 여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니까 물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체관이 되겠습니다. 얘는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요 층의 이름은 형성층이고요. 형성층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점점 두꺼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표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입니다. 세포 호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세포호흡이고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이 광합성이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다음 16번이에요. 귀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청각세포가 있고 그래서 소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곳, 요 곳이 이제 가죠. 가는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달팽이처럼 생겼죠. 여기 이름은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일 바깥쪽에 이 부분을 귓바퀴,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길은 웨이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얇은 막, 고막이 되겠고요. 고막의 진동을 더 이제 증폭시켜주는 여기 세 개의 뼈 이름을 귓속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귓속뼈를 지나서는 이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각과 관련이 없는 기관들이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방골이관이라고 해서 회전을 이제 받아들이는 곳이고,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요 사이, 달팽이관 요쪽, 여기 옆에 있는 요 사이는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관의 이름은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귀 내부와 그리고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호르몬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난소에서 분비가 되고요. 월경과 배란을 일으키는 호르몬 이름은 여성 호르몬이 되겠죠. 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서 분비되고요. 티록신은 갑상샘,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부신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를 나타낸 거래요. 중기 특징은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염색체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중기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기를 지나게 되면 요것들이 이제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염색 분체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후에는 2번처럼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AB형인 경우에 자녀의 혈액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AB와 AB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나면 A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 그리고 여기는 AB, 그리고 여기는 B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A인 경우에는 A형이 나타나요. 그리고 BB인 경우는 B형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A형, B형, 그리고 AB형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은 O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죠?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권은 공기, 그리고 수권은 물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입니다. 바다의 수온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자, 제일 위쪽에 있는 A 부분은요, 이렇게 온도가 똑같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이제 온도가 같다.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혼합되니까.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은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의 특징은 이것이 있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안정한 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기는 심해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고위도든 저위도든 중위도든 항상 이런 정도의 온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온약층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대기권의 구조 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대륙권과 중간권에 있죠.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근데 그 중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대륙권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나타나요.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얘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륙권이다라고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대 습동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위에 있는 점은 다 100%예요. 왜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곧 포화 수증기량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니까요. 이것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A가 가장 높고요. 심지어 몇 퍼센트? 100%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낮은 곳은 어딜까요?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곳은 D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특징은 일단은 아름다운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고리가 있고 물보다 밀도가 작대요. 자, 요거 특징 꼭 알아두세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 있습니다. 뭘까요? 네, 토성입니다. 토성. 그리고 토성은요, 크기가 두 번째로 커요. 자, 제일 큰 건 누굴까요? 제일 큰 건 목성이 되겠고요. 얘는 두 번째로 큽니다. 자, 그러면 1, 2, 3번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번은 대기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2번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3번은 극관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화성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요, 달의 공전을 나타내는데 이때 모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왼쪽부터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밝고 여기는 그림자가 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왼쪽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이 반달의 이름은 하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반대편은 여기는 오른쪽이 보이게 되겠죠? 여기는 상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밝아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 이거 보름달이죠. 보름달의 이름은 망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다 그림자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삭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서 가 부분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